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죠. 어제는 폭락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3% 상승한 2,41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무려 5.52% 상승한 661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진 어제장의 하락분을 다 되돌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위태위태했던 게 환율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섰죠. 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 17원 상승하면서 움직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좀 진정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430원대 지나고 있는데 사실 장중보다는 좀 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장중에는 1,420원대 후반대를 움직였는데 과연 이렇게 외환시장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달러 8대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내 IB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IB 혹은 국내 증권사들 계속해서 환율을 좀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외환시장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급적으로 어떤 또 분석을 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에서 개인이 양 지수에서 거의 1조 2천억 원 팔았는데 오늘장에서도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외국인 또한 오늘장에선 매도 포지션을 취했네요. 오늘장에서 1,500원어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는 유입이 됐는데 이 물량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거진 3천억 원, 기관이 1,179억 원 사자세를 외쳤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4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과연 이런 공포, 패닉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 그리고 환율도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 테마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이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거진 2,300개가 넘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상승한 종목의 개수가 2,300개가 넘었습니다. 상승한 또 테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종전을 원한다. 머릿속에 종전 관련된 구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재건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흐름 좋았죠. 오늘 장에서 건설 관련주들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 큰 틀로 보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범양건설 상한가, 일성건설 상한가,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많고요.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도 많은데 과연 이 종목들이 내일장에선 어떻게 또 움직일지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화장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규모 또 지원 관련돼서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빠졌는데 오늘장에서는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전히 또 북미 쪽으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상승세를 가져가는데요. VT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24%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52주 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50% 반토막이 났는데 오늘장에선 두 자릿수 이상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도 중국 경기 관련해서 또 이런 정책적인 또 모멘텀이 있는데 과연 내일장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산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두산 또 이 사업 구조 재편이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또 나왔었죠. 임시조총 취소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장 중에서도 사실상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두산 그룹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그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9%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지금 계엄령 여파로 인해서 무산이 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산
다시금 또 이런 임시주총 열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뉴스들 계속 좀 주시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제는 힘들었고 오늘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좀 불안감 속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시장 내내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상승의 지속성이 있을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 지수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과연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승의 연속성을 볼 수 있을지 오늘 또 시장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첫 방을 했을 때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나오셔서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오른 걸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이데일리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강하게 하락했던 증시가 앵커님 말대로 오늘 반짝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에 대한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비슷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는 어제에 이어서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도 개인들이 한 8,300억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한 8,3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는데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한번 살펴봤을 때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나온 이유로 오후장까지 개인들의 매도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오늘 나왔던 개인들의 매도는 반대 매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크게 빠졌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 기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시장의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계속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혹은 다시 한번 저점을 깨야 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넓게 투자하는 시선을 좀 넓게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저평가 영역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이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엔 지수 자체가 워낙에 크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쁜 종목을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종목을 교체를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만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그 방법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제안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좀 기쁨으로 누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좀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이 헤드라인이 저의 눈에는 가장 많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금투세 폐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투세 폐지를 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으로 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네. 그전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계엄령 이후에 국회가 열릴지 네.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금투세와 관련된 악영향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확실하게 통과가 된 것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저평가 영역대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상황 속에서 금투세 통과가 된 부분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 요인으로 봐야지 중장기적으로 이미 추세를 돌릴 만한 재료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과거부터 사실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까지 돌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좋은 호재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오늘도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계속해서 누적해 간다면 추세, 중장기적 추세까지도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시장을 돌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뭐 중장기적으로까지 우리가 이 이슈로 인해서 쭉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14일 날 저희가 다시금 탄핵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주식을 공부하는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주식 밸류에이션을 좀 보자고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 영역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은 지금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 보자. 그리고 어제 기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로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제는 골든벨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맞아요.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나눠서 투자해 보신다면 지금은 굉장히 큰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 속에선 투자 전략을 좀 상세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또 거래를 했던 종목들 10개 종목을 들고 왔는데 오늘 장에서 사실 어제 장에서 얘기했던 현대차도 오늘 장에서 좋은 네네. 흐름 가져갔고요. 삼성전자도 그랬기 때문에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첫 번째로 꼽아주실 건가요? 일단 알테오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바이오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 구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자체만 보더라도 7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워낙에 국내 시장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잘 챙겨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시에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좋았던 만큼 저는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중심에 알테오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 구간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11월 달에 고점 찍은 이후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21선 이탈은 있습니다만 121선을 단단하게 좀 지지하고 지금 구간에서도 지수와 다르게 좀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고점 라인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총액 1등이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심에 시가총액 1등인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이탈, 제가 말씀드린 저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 지금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대외적인 변수는 좀 제외하고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냉정하게 판단해서 같이 보면서 투자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자면 고점 라인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또 코멘트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VT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VT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들어가도 되나요? 네. 시초가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주주 지분 블록딜이 최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VT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올해 이익의 성장률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성장률도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고 있던 만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중국 쪽의 이익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 또한 저는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고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VT도 충분히 좋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VT 살펴주셨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상방으로 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방산주가 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고 또 다른 이슈 때문에도 많이 흔들었는데 네. 과연 이 방산주 그 중에서도 대장격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앵커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방산주다 보니 최근에 하락을 굉장히 크게 맞아요. 가져갔습니다. 재료 자체도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것 맞아요. 같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전쟁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방산주 진입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올해 수주권을 본다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도 방위비를 계속해서 늘리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옆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우리나라로 돌아올지 안 올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하기 어려웠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각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리는 기조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수주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주권을 감안했을 때 내년의 이익 성장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더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밸류에이션 굉장히 쌉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가고 있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 충분히 수주권을 생각했을 때 내년에 이익도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21선을 이탈하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방산주는 이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방위비 증산하고 있는 나라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 오해가 섞인 지금 가격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오고 분할 매수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도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사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권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 보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은 또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지만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내 계좌 방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올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아직도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은 꼭 있죠. 이런 기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투자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매주 금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 실시간 이슈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한지 종목까지 선별해 드리고 있는데요. 장 전에 한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할지 한번 미리미리 체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이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일매일 또 시장에 대한 이슈도 분석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 온라인 방송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있을 이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과대 낙폭에 따른 또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에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다소 관망이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도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시장의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계속 좀 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건 저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도 물량,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 여력이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증안펀드나 밸류 펀드 같은 경우로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시장을 강하게 상승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지수의 방향을 좀 결정 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 부분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4.2조 원, 굉장히 큰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도 보면 탄핵 국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4개월째 계속해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돌아오는 시점에 지수 상승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오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가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조 원의 규모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 또한 외국인 수급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인 것은 맞죠.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탄핵 국면도 있고 시장이 불안한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있고.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국채는, 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국채인데요. 국채는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 나라에 외국인이 돈을 빌려주는 건데 국내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채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전혀 진행을 하지 않겠죠.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여줬지만 국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을 외국인이 아예 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대신 시장에서 리스크가 조금 있는 주식은 매도를 하고 그나마 안전한 국채를 좀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채 같은 경우에 매수 금액을 한번 보면, 자, 보시면 40조 원과 50조 원 사이 약 45조 원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 상당히 높고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주식 쪽이 아닌 채권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계엄령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 대신뢰도도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봤을 때, 자, 모두 다 그대로 유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신용등급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신용등급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지금은 금융 리스크,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큰 주식에서는 돈을 빼고 안전한 자산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도 개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때는 주식이 굉장히 싸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탄핵 국면이 다시 한번 돌아왔죠.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의 매매, 오늘 개인들의 매도는 신용 반대 매매라고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의 신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신용이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 구간이 거의 바닥권의 형성이 되어 있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들이 나는 주식을 팔고 싶진 않았지만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매도, 그것으로 인한 낙폭과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도 싼 주식 자체가 낙폭과대로 인해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구간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채권에 있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보이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1,000억 대의 매수를 보여줬고 중요한 점은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굉장히 큰 상승 쪽 방향으로 베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파생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리스크가 좀 크지만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쪽에서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것은 곧 현물 시장, 주식 시장으로도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인 시장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식 투자자분들 아마 현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가 왔다. 주식시장이 낙폭 과대로 인해서 좋은 종목도 싸졌고 나쁜 종목도 싸졌다고 한다면 나쁜 종목을 팔고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단기에도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전략 파는 게 아니고 사야 될 때고 지금은 포트폴리오 적절한 기회를 잡아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방송과 QR코드를 찍고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그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대낙폭 시장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원래도 쌌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더 주가가 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더 저점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더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면 어쩌나 싶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그래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나도 한번 좋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타점까지도 내일 장중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문자로 열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그래도 어렵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종목들, 기회들 한번 정확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올림픽 종목을 주셨습니다. 단기 종목도 주셨고요. 중장기 종목도 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줄 몰랐어요. 종목들이 다. 네. 네, 이거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제시를 해드렸던 올림픽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 종목으로 제가 JVM 제시를 해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오스테오닉이라든지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하츠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VM 같은 경우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초가 제가 기준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시초가에 그래도 그냥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시해드렸던 올림픽 종목 모두 다 시초가에 그냥 진입을 하셨으면 오늘 수익권에서 모두 다 정리 혹은 수익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매수가 자 보시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자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VM 같은 경우엔 기술적인 분석을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밸류적인 부분 그리고 내년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자 뉴스인데
매니스 판매 확대로 매출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올해부터 판매가 된 제품입니다. 올해부터 판매가 되었는데 매출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엔 이 매니스가 매출의 다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매니스라는 제품이 로봇팔을 적용한 약국 자동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봇팔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는 부분, 거기 실적이라는 부분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진입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자, 21선 기술적인 부분을 어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상승, 오늘 저가 찍고 상승이 나오면서 21선 돌파 라인까지 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21선 있는 라인 그리고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22,000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린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골든크로스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골든크로스에 임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과 함께 좋은 거래량이 만들어졌죠. 어제 기법 강연을 통해서 골든크로스는 적절하게 설명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캔들 자체가 6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래량까지 사실 어제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으면 완벽한 모습이었겠지만 조금 아쉬운 거래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인 6,000원은 전 매물대를 중심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가져가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 추세,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단 지지를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단 지지가 강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이 바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진입하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121선과 61선을 캔들이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에 나와 있다. 이 종목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 3,25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나왔던 9월 달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 강하게 매물대로 저항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대신에 이 라인에 오면 매도해서 목표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올림픽 종목들 정리와 더불어서 향후 저희가 이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잡아드렸는데요. 종목들 보시면 정말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좀 주식 보실 때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에 대한 목표 전략, 한번 목표 주가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제 방송 못 봤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꼭 한번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올림픽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많이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몇 종목 들고 오셨나요? 자, 오늘도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유는 사실 지금 네. 시장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기회,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신규적으로 팔 때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많은 종목이 있어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선택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실 너무 좋은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내려서 그렇죠. 많이 빠졌죠. 네, 기회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올림픽 종목으로는 이지바이오를 좀 가져왔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료 첨가제를 판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6%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해서 외형이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2배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까지 커지고 매출까지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에서 올해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내년에 대한 성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매력 있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적이라는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지바이오 오늘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 4,170원 매수가로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121선까지 돌파를 한 상태이죠. 추가적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6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에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골든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평선의 저항을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 매물대가 있는 이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있는 4,6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도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라인 21선이 있는 라인 이탈하게 되면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도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초고압 변압기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기와 관련된 종목, 경기가 만약에 어려워졌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전기 사용량을 줄이긴 합니다만 아예 줄일 수가 없겠죠. 사업 자체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전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내 경기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사실 올해 실적 성장만 보더라도 이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좋은 자리까지 나왔다.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 지금 저점 구간을 찍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점이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는 종목도 필요한데 그 포트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을 길게 좋게 나오고 있다가 지금은 횡보 구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지수가 내려가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이평선이 집결했는데 오늘 캔들로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당연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3만 원 라인까지 고점 라인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SP소프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아직 실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습니다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주입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SP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라인에서 지금 바닥 구간을 만들어내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여력은 좀 가장 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는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AI라는 테마,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익, 그리고 추가적인 중장기적으로 끌어갔을 때도 좋은 테마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실적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실적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이 부분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1선이 있는 10,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AI라는 테마, 거기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000원 이상 라인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에서 상승 여력을 보면 SP소프트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진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려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기적으로 봐야 할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야 할 종목을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제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한 종목만 들고 오신 게 아니라 3종목이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 워낙에 시장이 어려웠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더라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3종목이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3종목 이지바이오, 일진전기, SP소프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사실 오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또 하락함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내가 혹시라도 들고 있다면 장 중에 또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래서 교육방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다시금 2차 탄핵 또 표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들 매일매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또 오늘 이번 주에는 마지막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화요일 날 보고 또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방송 이외에 또 같이 계속 이야기하거나 또 시장에 대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금요일 날 제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과 관련된 부분, 사실 시장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매일매일 이슈도 바뀌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발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뉴스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이슈를 잘 체크를 해서 그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들어오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온라인 방송 금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